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는데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잡음이 들릴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날씨가 더워서 문을 닫을 수가 없네요. 자, 3과목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 3과목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41번 SCR을 이용한 단상전파 위상 제어 정류회로에서 전원 전압은 실효값이 220V 60Hz인 정연파이며 부하는 순저항으로 15m. SCR의 점호각 A를 60도라고 할 때 출력 전류의 평균값 암페어는 4번 14.86입니다. 42번 직류 전기가 90%의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 부하에 있어서 고정손과 부하손의 비는 고정손이 있고 부하손이 있군요. 그것은 0.81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43번 정류기의 직류측 평균 전압이 2000V이고 리플리률이 3%일 경우 그 다음에 리플리 전압의 실효값 볼트는 답은 60입니다. 6318, 2000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44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 권선과 저항 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권선은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한다. 이게 틀린 거네요. 그죠?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 권선과 저항 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 틀린 거다. 맞는 것을 한번 볼까요? 보상 권선은 역류를 좋게 한다. 보상 권선은 역류를 좋게 하는군요. 보상 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해준다. 반작용을 제거해주는군요. 4번 저항 도선은 변압기 기전력에 의한 단락 전류를 작게 한다. 그렇군요. 보상 권선은 기전력을 크게 한다. 그렇군요. 자, 넘어갑시다. 45번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일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 그 1조의 권선 전압을 E, 각 권선의 전류를 I라고 하고 지그재그 Y형 지그재그 스타로 결선하는 경우 선간 전압 볼트, 선전류 암페어의 피상 전압 VA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네요. I고 이게 A, B, C고 이게 E네요. 그러면 답은 이거 약간 본 것 같은데요. 1번 3, 2 I 루트 3 곱하기 3, 2 곱하기 I는 5.2 2I네요. 자, 46번 비돌극형 동기 발전기 한 상의 단자 전압을 V, 유도 기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이 시그마이고 시그마 맞나요? 전기자 저항을 무시할 때 한 상의 최대 출력 W는 와트겠죠? 그러면 EV 나누기 XS네요. XS. 자, 다른 보기를 한번 볼까요? 이건 3EV고 SS 분모는 다 똑같네요. 근데 2V냐 3EV냐 2V 제곱 V냐 2V 제곱이냐 근데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그냥 2V네요. 자, 47번 다음 중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 비례추이를 하는 것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네요. 비례추이 권선형 유도.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8번 단자 전압 200V, 계자 저항 50V, 부하 전류 50A, 전기자 저항 0.15ohm,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3V인 직류 분권 발전기가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발전기 유도 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211.1V네요. 다음 49번 동기기의 권선법 중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은 이것은 무슨 단절권 분포권
이거는 무슨 권법 이름 같아요. 권선법.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은 단절권, 분포권. 권선법은 단절권, 분포권이네요. 그죠? 단절권, 분포권. 기전역의 파형을 좋게 하는 이 이 권법은 단절권, 뭐 쌍절권 같은 비슷한 건가 봐요. 단절권, 분포권. 자, 그 다음에 50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의 입력은 임피던스와 와트. 임피던스 와트.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의 입력은 여기 다른 건 임피던스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만 임피던스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답일 수밖에 없겠네.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입력은 임피던스 와트네요. 자, 51번. 불꽃 없는 정류를 하기 위해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 B 사이의 필요 조건은 A가 B보다 작네요. 불꽃이 없으려면 A가 작아야 되나봐요. 자, 52번. 유도 정동기 1극의 자속을 파이 2차 유효 전력 I2 코사인 시타2 토크 거꾸로 J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T 이건 뭔가요? 어떻게 읽죠? 읽는 법을 알려주세요. 오시에떼 구다사이. 파이 곱하기 I 제곱 코사인 시타 제곱이에요. 그럼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뭐가 다른지. 이거는 가로하고 제곱이 있고 이건 분수가 있네. 분수 있는 건 땡. 분수 없는 이것 중에 제곱이 없는 요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53번. 53번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와 회전자의 시료 건수비를 알파라고 하면 고정자 기전력 E1과 회전자 기전력 E2S의 B는 이 B는 S분의 알파네요. 그렇군요. 자, 54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기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하는가? 단 자기 포화는 무시한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직권 전류 발생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하나 봐요. 직권 전동기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55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유도 기전력의 위상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유도 전기 위상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은 동기와 전류가 흐르네요. 위상차가 있으니까 흐르겠죠. 차이가 없으면 안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네요. 자, 그 다음에 56번. 삼상 유도기 기계적 출력 PO에 대한 변환식으로 옳은 것은 단 2차 입력은 P2, 2차 동선은 PEC, 동기 속도는 NS, 회전자 속도는 N, 슬립은 S이다. 답은 3번. 3번. P0는 P2-PEC는 P2-PSP2는 NS분의 P 곱하기 P2는 1-SP2예요. 자, 이게 답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답만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건 2S- 이거고 이거 좀 다르네. 이게 1S-P2. P0는 1-SP2네요. P0는 1-SP2.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늦게 귀가를 했는데 또 우리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늦게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57번. 변압기의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변압기의 등가회로의 구성이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바로 부하시험입니다. 부하는 동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가회로 구성에는 부하는 필요 없어. 대장이 필요하지. 대장끼리 등가지 부하는 없어. 필요 없어. 자, 그 다음 58번.
단권 변압기 2대를 V 결선하여 전압을 2000V에서 22000V에서 2200V로 승합한 후 200kVA의 삼상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때 단권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약 몇 kVA인가? 우선 답은 바로 10.5. 59번 권수비 A는 6600 나누기 220 주파수 60Hz 변압기의 철심 단면적 0.02 최대 자속 밀도 1.2 웨버 퍼 메터 제곱일 때 변압기의 1차 측 유도기 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이것은 이거 똑같은 거 나왔던 것 같은데 42198 자, 그 다음에 60번 회전형 정동기와 선형 정동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형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 공격의 선형이 공격이 크지 않을까요? 회전형에 비해서. 자, 맞는 것을 한번 볼까요? 선형의 경우 직접적으로 직선운동을 선형이니까 직선운동을 얻을 수 있겠죠. 선형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 부하 관성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선형은 뭔가 영향이 클 것 같아. 그 다음에 선형의 경우 전원의 상순서를 바꾸어 이동 방향을 변경한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4과목을 해보겠습니다. 4과목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조금 조명을 안 켰더니 좀 그림자가 지죠. 자, FZ는 이거 똑같은 문제 있지 않았나요? 나 이거 분명히 본 것 같아. 1-2 AT 승이었어요. 똑같은 문제 있었어. 벌써 2회차밖에 안 풀었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보이네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제 거를 보면서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62번. 다음에 특성 방정식 중 안정한 제어 시스템은 S3승 플러스 3S2 플러스 4S 플러스 5는 0. 이게 안정한가 보네요. 그럼 다른 건 왜 안정하지 않을까요? 일단 다 플러스네요. 다 플러스니까 좀 안정하지 않을까요? 아니, 마이너스 있으면 뭐가 안정하겠어요. 플러스니까 일단 안정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그리고 3, 2, 1, 5 3, 2, 1, 5니까 안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3, 2, 1 S가 3, 2, 1승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안정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순서대로 있네요. 이건 4가 없네. 이건 3, 2, 1, 0인데 이거는 5, 4, 3, 2,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정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63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 함수 RS분의 CS는 답은 자, 요렇게 그림이 있죠. 그러면 1-3AB 플러스 2A 제곱분의 A 제곱 B 제곱분의 A 3승. A 3승은 똑같네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에 2가 있어야 돼. 2A 제곱 B 제곱. 그렇군요. 넘어갑시다.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의 제어 시스템에 단위 계단 함수가 입력되어 있을 때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이 되는 A 값은 이거는 이제 S 플러스 알파 분의 19.8인가요? 자, 그래서 US를 넣었어. 그래서 YS가 나왔어. 그래서 이 A 값은 이건 알파고 어떤 게 이거 어쨌든 A 값은 0.2인 거. 0.2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답을 찍으실 거면 0.1을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65번. 그림과 같은 보도 선도의 이득 선도를 갖는 제어 시스템이 전달 함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문제가 나왔네요. 바로 오류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죠? 그 다음에 66번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의 전달 함수 RS분의 CS는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거 어디 갔죠? 답은
1 플러스 GS 가로 열고 H1 S 플러스 H2 S 분의 GS입니다. 자, 다른 거는 뭐가 다른가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이거는, 이게 다 플러스야. 이게 마이너스 들어가는 게 잘 답이 없네, 오늘은. 다 플러스. 플러스가 근데 두 개네요. 이거 플러스가 하나잖아. 플러스 하나만, 땡. 위에는 GS밖에 없네요. 우리 GS, 우리 동네에 GS 많잖아요. GS 커피도 사 먹고 하잖아요. 다 GS인데, 이 GS 아닌 건 땡. GS 없는 건 땡이에요. GS, 우리 커피 사 먹는 GS. GS가 있고, 밑에는 다 플러스인 거. 이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 67번.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와 등가인 것은. 이거는 A, B가 있네요. 이게 답이에요. 요 그림이랑 똑같네요. 여기는 똑같아. 여기는 똑같고, A, B. 요게 답이네요. 요거 보이셨나요? 요거 원래 그림이랑 똑같은, 앞에는 원래 그림 똑같고 요 A, B가 들어가는 거, 요게 답이네요. 이게 똑같이 나오면 맞추자고요. 자, 그 다음 68번. 다음의 게루프 전달 함수에 대해서 근계적의 접근선이 실수축과 만나는 교차점은 뭐 GS, 우리 좋아하는 커피 마신 GS가 있네. HS는 S제곱, S 플러스 1, S 플러스 3, S 플러스 4인데 1, 3, 4인데 KS 플러스 3이죠. 이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자, 블록선도에서 A에 해당하는 신호는, 뭐 기준 입력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 입력 요소가 있고 플러스 제어 요소, 제어 대상이 있는데 검출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A가 뭔가 신호를 줬어. 이게 뭐냐면 바로 제어량입니다. 제어량. 요런 거는 응용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죠? 단답형이겠네. 그죠? 이건 제어량이에요. 뭐 여기서 제어 대상이 있네. 이 제어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제어량이 나오겠지. 뭐 딴 게 나오겠어요? 제어 요소, 다 제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게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어량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0번. 다음에 미분 방정식과 같이 표현된 제어 시스템이 있다. 이 제어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을 X는 AX 플러스 BU로 나타냈을 때 이 시스템 행렬 A는 엄청 복잡한 뭐 여기 있어요. 이게 뭐 다르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오면 답은 이거예요. 답은 1번. 010, 001, 010 우리 휴대폰 다 010으로 시작하잖아요. 010 휴대폰 번호랑 똑같네요. 010, 001,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예요. 010, 001이에요. 010, 001. 이거 똑같네요. 근데 밑에가 마이너스야. 010, 우리 휴대폰 010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001, 그리고 밑에는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71번. FET가 우함수이고 F0가 T가 기함수일 때 주기함수 FT는 FET 플러스 F0T에 대한 다음식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을 지금 찾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F0T가 2분의 1 FT-T잖아요. 근데 FET는 2분의 똑같아. 이게 두 개가 똑같은데 이거는 F0고 이건 FE잖아요. 그럼 당연히 땡 틀렸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어떤 걸 틀렸는지 한번 찍어볼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되는 거야. 자, 이걸 볼까요? FET는 FE-T고 F0T는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T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었어. F0T는. 그죠? FET. 근데 F0T가 2분의 1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똑같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답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었다. FET가 답이었다. 그 다음에 72번. 삼상평형회로 Y 결선에 삼상평행회로 Y 결선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부하에서의 선간 전압이 VAB는 100 루트 3, 0보다 각 0도 부일 때 선전류가 1A는 20도, 각 마이너스 60A였다. 이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 ohm은 단 3상 전압 상수는 A-B-C다. 이거는 5 루트 30. 그렇군요. 자, 73번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자, 73번 그림의 회로에서 120V와 30V의 전압원 능동소자에서 전력은 각각 몇 와트인가? 단 전압원 능동소자에서 공급 또는 발생한 전력은 양수이고 소비 또는 흡수한 전력은 음수이다. 그렇군요.
어디로 갔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복잡한 회로가 있어요. 답은 240W 마이너스 60W. 이런 거 나중에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안 풀어봤지만. 자, 그 74번. 각 상의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영상분 전압 V의 순시치는 VAT는 44인 오메가 T 볼트, V 볼트. VB는 T는 44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V 볼트. VC는 T는 44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V 볼트. 3분의 44인 오메가 T입니다. 자, 75번. 그림과 같이 삼상평형의 순저항 부하에서 단상 전력계를 연결하였을 때 전력계가 W 와트를 지시하였다. 이 삼상 부하에서 소모하는 전체 전력 W는 ABC가 있고 W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EW네요. 답은 EW입니다. 2와트. 자, 76번 전정용량 C, 이거는 페럿이라고 읽나요? 페럿인 캐퍼시터의 단위 임펄스의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 캐퍼시터의 전압 VCT는 단 UT는 단위 계단 함수이다. 그러면 VCT는 C분의 1. 그 다음에 아니 답이 이게 아니에요. VCT는 C분의 1 UT예요. 그 다음에 77번. 그림의 회로에서 T는 OS의 스위치를 닫은 후, 이게 0인가봐요. 회로 0S의 스위치를 닫은 후 T는 1S일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입니다. 20V를 흘렸네요. 이거 T가 있고 5A, OH가 있네요. 5헬리가 있네요. 그럼 2.52입니다. 자, 78번. 순시치 전류 IT는 L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시타 1A의 파고율은 약 얼마인가? 3번 1.414입니다. 79번. 그림의 회로가 정정 회로가 되기 위한 L mA는 단 R은 10옴, C는 1000 뮤페럿이다. 이거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LR이 있고 CR이 있고 뭐 이렇게 생겼으면 100입니다. 자, 80번. 분포 정수 회로에 있어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 100옴/m. 인덕턴스가 200mH/m. 노설 컨덕턴스가 0.5 옴이 아니라 로 미터일 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 무해형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는 몇 마이크로페럿/m인가? 답은 1000입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5과목을 하겠습니다. 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우리 이런 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이런 거 잘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나왔던 거예요. 저압 가공 정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에 시설될 때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고압 전련 전선, 특고압 전련 전선 또는 케이블이 아닌 경우이다. 이때는 60이었어요. 60. 82번. 고압 가공 전선으로 사용한 경동선은 안전율이 얼마 이상인 이도로 시설해야 하는가? 2.2. 이건 어차피 단답형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죠. 자, 83번. 사용 전압이 22.9V인 특고압 가공 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 이격거리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20cm네요. 특고압. 이건 뭐죠? 이거는 저압 가공 전선이 상호간에 안테나, 저압 가공 전선과 안테나는 60.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 전선과 지지물은 20이네요. 그죠? 안테나는 좀 더 멀리 떨어지네요. 자, 급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급전선은 비전련 보호 도체, 매설 접지 도체, 레일 등으로 구성하여 단권 변압기 중성점과 공통접지에 접속한다. 이게 아닌 것 같네요.
맞는 걸 한번, 급전선은 맞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가공식은 전차선의 높이의 이상으로 전차선로 지지물에 병가하며 나전선의 접속은 직선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겠죠. 자, 3번 선상 승강장, 인도교, 가성교 또는 교량 하부 등에 설치할 때는 최소 절연 이격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4번 신설 터널 내 급전선을 가공으로 설계할 경우 지지물의 치부는 C채널 또는 매입전을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고정해야 되겠죠. 85번 진열장 내의 배선으로 사용 전하 400V 이하에 사용하는 코드 또는 캡 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인가? 이건 0.75mm네요. 86번 최대 사용 전압은 23,000V인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28750.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나 왜 기억나지? 우리 28살의 치아를 75세까지. 이건 다른 거는 16살을 56 너무 어려. 21살, 16살 이거 더 어려지 안 돼. 25살, 30 안 돼. 28세의 치아를 75세까지. 무슨 치약. 우리 28세의 치아를 75세까지 튼튼하려면 양치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요 숫자네요. 최대 사용 전압이 절연의 시험 전압은 우리 치약 28750. 87번 지중선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인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시설해야 되는가? 이거 1미터. 보통 1미터 아닌가요? 매설은 보통 1미터 아닌가? 이게 1미터는 돼야 돼요. 뭐든지. 근데 우리가 1.5미터, 1.2미터 팔려면 사람 죽어. 이 더운 여름날. 1미터. 근데 0점이 너무 짧아. 1미터는 파야 돼요. 88번 플루 어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할 것. 플루 어덕트 공사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비닐로 하면 안 되나 봐요.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되겠죠. 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되겠죠.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 부분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 당연한 거죠. 근데 비닐 좀 홀홀 탈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넘어가. 89번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의 전원으로 정의되는 용어는 분산형 전원.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니까 분산이겠죠. 중앙분산 반대말이니까. 요거는 당연히 찍어도 맞지 않을까요? 이건 상식이네요. 상식. 그 다음에 90번 애자공사에 의한 전압 옥측 전선로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의 지집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이거는 2미터네요. 애자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너무 가까이 붙어서도 안 돼. 전선의 지집점 거리는 한 2미터 정도. 애자 나오면 한 2미터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91번 저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풍압 하중의 몇 배의 하중을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가? 1.2네요. 그죠? 저압 가공 전선 지지물이 네, 92번 교류 전차선 등 충전부와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 식물 사이에는 5미터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식물 너무 가까우면 안 되잖아요. 식물은 5m, 식물 5. 자, 그다음 93번.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조상기 뱅크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일 때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한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그것은 15,000이에요. 15,000. 이거는 어차피 단답형이니까 외워야 되겠죠. 94번 고장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장 보호는 일반적으로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아닌가 봐요.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건가요? 자, 맞는 것을 한번 볼까요? 고장 보호는 인축의 몸을 통해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몸을 통하는 거니까 직접 접촉이 아닌가 봐요. 고장 보호는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 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그렇군요. 고장 보호는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 전류의 지속기간을 위험하지 시간까지 제한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접 접촉이 아니라는 거네요. 고장 보호는. 95번 네온 방전 등의 관등 회로의 전선을 애자 공사에 의해 자기 또는 유리재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영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한 경우 전선의 상호 간의 이격거리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60m. 60m 나오지 않았나요? 60m? 이격거리 하면 60m. 이격거리 잘 모르겠으면 그냥 60m를 찍자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저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될 때 상호간의 가공 전선과 안테나 60m 이격거리. 그 다음에 뭔가 복잡한데 어쨌든 상호간의 이격거리. 복잡한 것 상호간의 안테나도 좀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이거 이격거리는 60이네요. 자, 96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에 사용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수소를 통하는 관은 이음매가 있는 이건 당연히 이음매가 없어야겠죠. 수소는 공기인데 이음매가 있으면 다 새어나가지 않겠어요? 자, 97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 통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주의 기존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아까 안전율 나오지 않았나요? 안전율. 하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안전율이 철주의 기초 안전율은 1.5. 98번 특과 가공 전선로의 지진물 양측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는 특과 가공 전선의 지진물 양측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한 거는 내장형이네요. 내장형. 경관의 차가 크면은 내장형으로 해야 돼요. 내장형. 경관의 차가 크면 내장형. 경관의 차가 크면 내장형입니다. 우리가 특과 가공 전선을 지지하고 경관의 차가 큰 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내장국밥을 먹어야 돼. 내장형. 99번. 사무실 건물의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백열 전등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300볼트. 대지 전압은 300볼트 이하여야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220볼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대지 전압은 300볼트인가 봐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를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3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기 저장 장치 시설 장소는 주변 도로부터 이격거리는 2m. 이격거리 2m에서 들었는데. 그리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 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1.5m. 이게 아니. 답은 4번이군요. 전기 저장 장치 시설 장소는 주변 시설, 도로 건물로부터 1.5m. 그 다음에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 계단은 더 멀어야 되겠죠. 그래서 3m네요. 2배. 우리가 도로에 보면은 전기 저장 장치가 막 있잖아요. 이게 크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아요. 한 1.5m 정도 떨어져 있었죠. 도로에. 그리고 이 피난 계단이나 출입구에서는 좀 더 멀리 2배에서 3m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 약속.